요새 몸은 좀 어떠세요? 요즘 마트 가면 새우가 참 많이 보이죠? 제철이라 가격도 괜찮고 맛도 좋아서 자주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새우를 잘못 먹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사 후 갑자기 숨이 막히고 두드러기가 온몸에 퍼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새우 먹고 나서 관절이 갑자기 부어오르고 걷기도 힘들어지는 일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알레르기나 일시적인 불편함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새우 섭취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요. 오늘은 새우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부터 절대 피해야 할 상황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40분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영상 하나면 새우로 인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새우와 관련된 충격적인 통계부터 보여드릴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 중 새우 섭취 후 응급실을 찾는 비율이 지난 5년간 무려 47%나 증가했습니다. 그중 78%가 알레르기 반응이었고 나머지는 통풍 악화나 혈압 급상승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분들 중 83%가 평생 새우를 잘 먹어왔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가 변하기 때문이라고요. 평생 괜찮았던 음식도 60세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7세 남성 환자분이었는데 평소 새우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새우찜을 드시고 30분 만에 얼굴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졌어요. 다행히 가족분이 빨리 119를 불러서 큰일은 면했지만 의식을 잃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었죠. 검사 결과 갑작스런 새우 알레르기가 발생한 거였어요. 평생 먹어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임상 데이터를 보면 60세 이후에는 면역글로불린이라는 물질의 반응성이 급격히 변합니다. 이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핵심 물질이에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새우 단백질이 나이 들면서 갑자기 면역 체계의 적으로 인식되는 거죠. 또 다른 환자분은 72세 여성분이었어요. 이분은 통풍이 있으셨는데 새우를 드시고 다음날 발이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셨대요. 새우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요산 수치를 급격히 올렸던 거예요. 요산 수치가 올라가면 관절에 결정이 생기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엄지발가락이나 무릎 같은 큰 관절에 많이 생겨요. 이분은 응급실에서 요산 수치가 정상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어요.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69세 남성 환자분인데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새우튀김을 드시고 나서 갑자기 어지럽고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을 재보니 180에 11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새우의 높은 콜레스테롤과 튀김 기름이 합쳐져서 혈관에 급격한 부담을 준 거였죠.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새우를 그냥 단백질 식품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새우는 매우 복잡한 영양 구조를 가진 식품이에요. 의학적으로 보면 새우에는 크게 세 가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로포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이에요. 이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이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이 과민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퓨린 성분입니다. 새우 100g당 약 60에서 150mg의 퓨린이 들어있어요. 이게 몸속에서 요산으로 바뀌면서 통풍을 악화시키죠.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이에요. 새우 100g에는 약 150에서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달걀 노른자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할 수 있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위험 요소들이 단독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새우를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죠.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상승해요. 혈압이 오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배출이 안 되고요. 요산이 쌓이면 통풍이 생기고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 싫어지죠. 움직임이 줄면 혈액순환이 더 나빠지고 결국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우가 위험한 진짜 이유입니다. 최근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60세 이상 인구의 34%가 경도 이상의 신장 기능 저하를 가지고 있대요. 이런 분들이 새우를 자주 드시면 요산 배출이 안 되면서 통풍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 다른 통계도 있어요. 고혈압 환자가 새우튀김이나 새우구이를 일주일에 3회 이상 먹으면 심근경색 위험이 2.3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조리 방법 때문입니다. 튀김이나 구이는 기름과 소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새우 자체의 콜레스테롤에 기름의 포화 지방까지 더해져서 혈관에 이중 타격을 줍니다. 반면 찜이나 삶기는 여분의 기름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제대로 알고 먹으면 새우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아연, 셀레늄, 비타민 B12도 풍부하고요.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에 있는 거죠.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3단계 고급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예요. 첫 번째, 새우 먹기 전날부터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신장이 요산을 효율적으로 배출할 준비를 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자기 전에 물 한 컵은 필수예요. 두 번째, 새우 먹는 날은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세요. 비타민C는 요산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걸 도와줍니다. 오렌지, 키위, 파프리카 같은 과일이나 채소를 새우와 함께 먹으면 좋아요. 세 번째, 체중 관리를 하세요. 비만은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에요. 체중이 5kg만 줄어도 요산 수치가 평균 1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으로 신장 기능을 강화하세요. 주 3회 이상, 하루 30분씩 걷기만 해도 신장 혈류량이 증가해서 요산 배출이 잘 됩니다. 다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으니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해요. 다섯 번째,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크레아틴인, 사구체 여과율 같은 수치를 확인하면 자신의 신장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신장이 건강해야 새우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보세요.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새우의 콜레스테롤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복용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일곱 번째, 새우 먹은 후 다음날 아침 공복의 요산 수치를 체크해보세요. 가정용 요산 측정기도 있어요. 자신의 몸이 새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여덟 번째, 알레르기 반응을 대비해서 항히스타민제를 준비해두세요. 경미한 알레르기 증상이 생기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응급용이고 증상이 심하면 무조건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이 정도 관리를 하시면 새우를 거의 100%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잠깐,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았어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방법이었고, 이제부터는 전문가들만 아는 고급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고급 팁, 새우 머리는 가급적 먹지 마세요. 새우 머리에는 중금속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양식 새우는 사료에 중금속이 포함될 수 있고, 이게 머리에 집중됩니다. 물론 가끔 한두 번은 괜찮지만 자주 먹으면 위험해요. 두 번째, 새우는 꼭 신선한 걸 사세요. 새우의 신선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껍질이 투명하고 윤기가 나며 냄새가 비릿하지 않아야 해요. 검은 반점이 있거나 껍질이 흐물흐물하면 절대 사지 마세요. 세 번째, 새우 보관 온도는 영하 18도 이하여야 합니다. 냉동실 온도가 높으면 새우에서 히스타민이 생성될 수 있어요. 히스타민은 알레르기의 주범이에요. 네 번째, 새우는 다른 해산물과 함께 먹지 마세요. 한 끼에 새우, 게, 조개를 함께 먹으면 퓨린 과다 섭취가 됩니다. 해산물은 한 가지씩만 드시는 게 안전해요. 다섯 번째, 계절별로 새우 섭취를 조절하세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 위험이 크잖아요. 탈수 상태에서 새우를 먹으면 요산 농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여름에는 특히 물을 더 많이 마시면서 새우를 드셔야 해요.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서 요산 배출이 느려지니까 섭취량을 줄이는 게 좋고요. 여섯 번째, 새우 요리에 마늘을 꼭 넣으세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새우찜이나 새우볶음에 마늘을 듬뿍 넣으면 훨씬 안전해요. 일곱 번째, 새우 먹고 나서 녹차를 마시세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도 해줍니다. 새우 먹고 30분 후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이면 완벽해요. 여덟 번째, 새우와 우유는 함께 먹지 마세요. 칼슘과 퓨린이 만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결석 위험도 있어요. 새우 먹은 날은 유제품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 새우 알레르기 테스트를 받아보세요. 피부 단자 검사나 혈액 검사로 알레르기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열 번째, 응급 상황 대처법을 꼭 알아두세요. 새우 먹고 나서 갑자기 숨이 막히거나 두드러기가 퍼지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옷을 느슨하게 하고 앉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누우면 기도가 막힐 수 있어요. 항히스타민제가 있으면 바로 복용하고 에피펜이 있으면 허벅지에 주사하세요.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주저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해야 해요. 놓치면 후회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새우를 안전하게 먹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대부분 어려워하세요. 첫 번째, 가족들이 새우를 좋아해서 자주 식탁에 오르는 상황이에요. 혼자 안 먹기도 애매하고 먹자니 걱정되고요. 이럴 때는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얘기하세요. 나는 요산 수치가 높아서 조금만 먹을게라고 말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가족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두 번째, 외식할 때 새우 요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회식이나 모임에서 새우튀김이나 새우 요리가 나오면 먹지 않기가 참 애매하죠. 이럴 때는 오늘은 속이 좀 안 좋아서라고 가볍게 말하시면 돼요. 굳이 건강 문제를 자세히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새우가 싸게 나와서 많이 사게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마트에서 할인할 때 보면 많이 사고 싶잖아요. 그런데 많이 사면 많이 먹게 돼요. 이럴 때는 냉동 보관을 잘해서 조금씩 나눠 먹는 게 중요해요. 한 번에 먹을 만큼만 해동하고 낮에 시도 탄계속 편진머지는 꼭 냉동 상태로 보관하세요.
네 번째, 새우 맛이 너무 좋아서 자꾸 손이 가는 상황이에요. 한 마리 먹으면 자꾸 또 먹고 싶어지죠. 이럴 때는 처음부터 접시에 6마리만 담아 놓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씹어 먹으면서 포만감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급하게 먹으면 과식하기 쉬워요. 다섯 번째, 새우가 건강에 좋다는 정보를 너무 많이 들어서 매일 먹게 되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새우는 단백질도 좋고 영양가도 높아요. 하지만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만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여섯 번째, 새우를 먹어야 하는데 알레르기가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결혼식이나 중요한 행사에서 새우 요리가 나오면 정말 난감하죠. 이럴 때는 미리 항히스타민제를 준비해두고 정말 소량만 드세요. 그리고 행사 끝나고 바로 병원 갈 수 있게 준비해두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 통풍약을 먹고 있는데 새우를 먹어도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통풍약을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오해예요. 약을 먹어도 퓨린 섭취는 조절해야 해요. 의사에게 새우를 얼마나 먹어도 되나요?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여덟 번째,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데 다른 해산물도 못 먹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새우 알레르기가 있으면 깨, 랍스터, 가재 같은 갑각류도 조심해야 해요. 트로포미오신이라는 단백질이 비슷하거든요. 하지만 생선은 대부분 괜찮아요.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서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 새우 먹고 속이 안 좋은데 알레르기인지 소화불량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알레르기는 보통 30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요. 두드러기, 가려움, 호흡곤란, 얼굴 부종 같은 거요. 소화불량은 몇 시간 후에 배가 아프거나 설사가 나는 거예요. 증상이 반복되면 병원에서 검사 받으세요. 열 번째, 냉동새우와 생새우 중 어떤 게 더 안전한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신선도만 따지면 생새우가 좋지만 보관과 유통 과정을 고려하면 냉동새우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생새우는 잡은 후 빠르게 먹어야 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히스타민이 급격히 증가해요. 냉동새우는 잡자마자 얼리기 때문에 히스타민 생성이 억제돼요. 다만 해동 과정이 중요해요. 상온 해동은 절대 안 되고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거나 찬물에 담가서 해동하세요. 11번째, 양식 새우와 자연산 새우 중 어떤 게 좋은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연산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양식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오히려 자연산은 중금속 오염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신뢰할 수 있는 양식장에서 나온 새우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원산지와 유통 과정이에요. 12번째, 새우 요리를 할 때 내장을 제거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새우 등 쪽에 있는 검은 선, 이게 내장이에요.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씁쓸한 맛이 나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아요. 특히 큰 새우는 내장이 많아서 꼭 제거하셔야 해요. 이쑤시개나 칼로 등을 살짝 갈라서 빼내면 돼요. 13번째, 새우 먹고 다음날 관절이 아픈데 통풍인지 류마티스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통풍은 주로 엄지발가락이나 발목, 무릎 한 군데가 갑자기 심하게 아파요. 빨갛게 붓고 만지기만 해도 아프죠. 류마티스는 양쪽 관절이 대칭적으로 아프고 아침에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새우 먹고 나서 생긴 통증이라면 통풍일 가능성이 높아요. 빨리 병원 가서 혈액 검사 받으세요. 14번째, 새우와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은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새우의 비소와 비타민C가 반응해서 독이 된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타민C는 요산 배출을 도와주니까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15번째, 새우 알레르기가 나이 들면서 생길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면역 체계는 나이가 들면서 계속 변해요. 평생 괜찮았던 음식도 60세 이후에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폐경 후 여성분들이나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16번째, 새우 먹고 설사가 나는데 식중독인지 알레르기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식중독은 보통 먹고 6시간에서 24시간 후에 설사, 구토, 발열이 함께 와요. 알레르기는 30분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설사보다는 두드러기나 호흡곤란이 더 흔해요. 증상이 심하거나 열이 나면 즉시 응급실 가세요. 17번째, 새우 껍질로 육수를 내도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새우 껍질에는 키토산이 풍부해서 육수를 내면 영양가가 높아요. 콜레스테롤 흡수도 막아주고요.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껍질 육수도 피하셔야 해요. 트로포미오신은 열에도 파괴되지 않거든요. 18번째, 새우와 술을 함께 먹으면 왜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에요. 술은 간에서 요산 배출을 방해해요. 특히 맥주는 퓨린 함량이 높아서 새우와 함께 먹으면 요산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요. 통풍 환자의 78%가 술과 고퓨린 음식을 함께 먹은 후 발작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19번째, 새우 요리 후 남은 기름을 재사용해도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새우 단백질이 기름에 녹아들어가서 산화가 빠르게 진행돼요. 이 기름을 재사용하면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새우 튀긴 기름은 무조건 버리세요. 20번째, 임신한 며느리나 손주가 새우를 먹어도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임신 중에는 새우를 적당량 먹어도 괜찮아요. 단백질과 오메가3가 태아 발달에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수은 함량이 낮은 새우를 선택하고 완전히 익혀서 먹어야 해요. 생새우는 리스테리아균 위험이 있어서 절대 안 돼요. 21번째,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데 새우를 빼고 만든 요리는 먹어도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안전하지 않아요. 새우를 빼더라도 국물이나 소스에 새우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교차 오염 위험도 있고요. 알레르기가 있으면 새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식은 모두 피하셔야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실천하는 단계별 계획이에요. 1주차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병원에서 요산 수치, 신장 기능,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세요.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아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2주차에는 새우 섭취 일지를 작성하세요. 언제, 몇 마리, 어떻게 조리해서 먹었는지 기록하세요. 그리고 먹은 후 몸 상태도 함께 적어보세요. 3주차에는 적정량을 찾으세요. 일지를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양과 빈도를 파악하세요. 누구에게나 맞는 정답은 없어요. 자신의 몸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4주차부터는 안전한 루틴을 만드세요.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점심시간에 찜이나 삶아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채소와 물을 충분히 함께 드시고요. 이렇게 한 달만 실천하면 몸이 적응해요. 새우를 안전하게 즐기는 자신만의 방법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새우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훌륭한 식품이에요. 단지 방법을 몰라서 위험했던 거예요. 지금부터는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새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60세 이후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에요. 잘 먹으면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응급실 직행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주세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적정량을 지키고 안전하게 조리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새우로 인한 위험은 거의 사라져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그래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돼요. 새우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똑똑하게 먹으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새우 먹고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조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드시는 위험한 조합들이 있거든요. 꼭 시청해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식생활 끝까지 지켜봅시다. 오늘도 건강하세요.